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 테슬라가 말이 참 많죠. 일론 머스크가 특히 코인 얘기를 해서 참 이 본업에 집중해라. 근데 테슬라는 본업은 계속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기가 어스틴의 그 캐스팅, 이제 차를 파트를 다 찍어내려고 하고 있죠. 이건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모델 Y의 퍼스트 테스트가 이제 완료가 됐고, 지금 보면은 더 큰 캐스트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버 트럭을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해 가고 있고, 계속 공장은 잘 지어지고 있고 테스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업을 지금 등한시하진 않습니다. 공장은 잘 셋업되어 가고 있고, 정말 이제 모델 Y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이제 테슬라의 only vehicle 프로덕션 딜레이가 없는, 좀 차근차근 잘 되어 가고 있고, 사이버 트럭도 잘 준비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계속 이 말이 많은 기가 베를린. 근데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한 지역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공장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계신 정치인 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게 만약에 공장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지역 경제에 타격이 크니까요. 물론 이렇게 큰 공장이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잡음, 특히 테슬라가 이제 하는 여러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인 여파, 일자리를 이제 사실상 좀 줄여간다라든지, 뭐 전기차 특성이 그렇긴 하겠지만, 그리고 여기 원래 이제 걸려있는 환경적인 문제. 그래도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큰 공장이 안 돌아갔으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당연히 이걸 옹호할 수밖에 없고, 배터리 공장이 좀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악착같이 지금 가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역시 이건 가봐야 알겠지만 되면 좋은 거고, 이렇듯 지금 기가 어스틴이라든지 테슬라는 지금 현재만으로도 100만 대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스틴 공장은 굉장히 잘 준비되어 간다. 그리고 여기서도 논쟁과 좀 싸움, 약간의 서로 간의 영향력 싸움은 있지만 베를린 공장도 뭐 진행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본업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러스 또 이제 배터리 관련 서플라이 체인 뉴스도 나오는데요. 지금 차이나의 EV라는 LFP 배터리를 위한 이제 서플라이 체인 하나 더 늘리는 거죠. 인산철 배터리를. 야, 그럼 도대체 테슬라는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 배터리 공급하는 업체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LG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기가 팩토리의 가장 큰 파트너인 파나소닉도 있고, 그리고 CATL에서도 이미 봤는데, 지금 LFP 배터리까지 뭐 거의 배터리를 한다는 업체들은 좀만 커지면 다 테슬라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좀 정말 대형 업체들의 배터리를 다 빨아가는, 계속 세력, 생산력 확장을 계속하고 있고, 지난번에 지금 스타트업 스프링 파워라든지 이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재사용 문제, 그 물을 재사용한다라든지 그런 스타트업도 계속 인수해가고 있고, 본업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공장 잘 지어가고 있고, 심지어 이제 배터리 업체까지 정말 유일무이한 이렇게까지 많은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가져가는 현재 자동차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 하고 있다. 여전히 막강하다라는 거죠. 물론 계속 지난 영상 바로 올리자마자 하루가 멀다 하고 코인 얘기를 하셔서 트랜잭션 에피션시를 늘리겠다. 그때 비교를 해드렸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다치코인이 트랜잭션 에피션시가 높지만 그거보다 원래 더 높은 그런 걸 노리고 설계한 아예 코인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더치코인이 떨어지니까 아니나 다를까 트랜잭션이 에피션시를 올리겠다라는 트윗을 올리자마자 이제 코인이 또 점프를 했는데요. 이제 좀 솔직히 제 생각은 코인은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뭐 객관적으로 봐도 코인이 차지하는 테슬라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으로 현재 차를 원활히 뭐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아직은 먼 이야기고, 그냥 거래로서도 비중이 적고 장부상으로도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일반인인 제가 어떻게 일론 머스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약간 이것도 뭐 마케팅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광고 효과 정도로만 그냥 봐도, 물론 지금 말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까진 비중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좀 더 아까의 그 전반부처럼 공장이라든지
지금 사이버 트럭도 어스틴에서 잘 준비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언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쟁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어제 웨이모 그 길막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즘은 유튜브 소스가 이런 미국 메이저 언론사들의 주요 소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웨이모 치면은 어제 그런 길을 막은 그리고 이제 로봇 택시로서의 좀 실망스러운 모습, 그 문제들을 지금 전 언론사들이 다 쏟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상세한 분석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예외적인 상황이 나오면 얘는 진짜 얼어버려서 뭘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의 모습을 그냥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웨이모는 이 부분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그래도 긍정적 기사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퍼밋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무인 택시를 테스트한 퍼밋은 가까워졌다라는 거지, 저 로봇 택시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제 퍼밋이라서, 아무래도 이런 택시 사업은 결국 도시가 중점점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달려붙는다 하더라도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되죠. 택시의 메인 서비스는 도시에 사시는 인구 밀도가 높은 분들의 인구 이동을 도와주는 게 근본적인 목표지, 기술적 한계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 본질이 흐려져서 지금의 웨이모의 그런 여러 가지 정체된 모습이,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퍼밋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크루즈도 웨이모와 똑같이 이제 발을 맞춰가면서 이제 퍼밋을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티에서 이제 테스트가 되면서 더 다양한 이런 예외 사항들을 얻을 테고, 데이터량도 확 늘 테고, 그리고 아무래도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택시를 주로 이용하시니까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발맞춤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있습니다. 여튼 퍼밋은 이제 가까워져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루시드는 이제 내년에는 한 2만 대 정도를 만들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CEO가 그 꼴을 꼭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컨펌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 예상한다라는 거죠, 이제 보수적으로. 그러면 올해 몇 대를 만들 거냐? 577대입니다. 아직 경쟁사들은 갈 길이 멀죠. 이 정도만 잘하면 테슬라는 하루에 다 만들 양일 수도 있는데, 뭐 주당 몇천 대씩 뽑으니까요. 물론 이제 최고급 모델을 지금 이제 한 500대 정도 드림 에디션을 내놓을 거긴 한데, 역시 대량 생산이 쉽진 않죠. 그래도 루시드도 얼른 빨리 이렇게 몇만 대씩 생산해주는 업체로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하나 네이처 에너지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구독자님께서 5명 중 1명은 결국은 전기차 샀다가 내연기관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가 뭘 베이스로 썼냐면 이 네이처 에너지 페이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술 논문인 줄 알았는데 이 네이처 에너지가 상당히 재미난 토픽들을 많이 실네요. 이런 것들도 상세히 분석해서 싣고, 그래서 재미있어서 이 논문도 읽은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깁니다. 길지만 제가 읽어서 결국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드리면, 레벨 2 홈차저입니다.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전기차를 샀다가 불편함에 돌아가는데 거기에 핵심 요소가 뭐냐 봤더니 충전이고, 집밥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집밥에서도 레벨 2 차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은 세이프티라든지 리퓨얼링 리차징 커스트, 그러니까 전기차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테넌스 피가 별로 안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면서 별로 돈이 안 나간다는 점. 릴라이빌리티, 뭐 물론 테슬라의 마감이나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저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런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뭐 상당수 만족하는 걸 알 수 있고, 세이프티는 뭐 오토파일럿은 물론 일부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이지만 지금 현재 전기차에 있어서 테슬라, 특히 대부분이 테슬라니까, 이게 미국 얘기니까. 근데 세이프티는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그 조심해서 그 용도에 맞게만 쓰면 이 세상 최고의 안전한 차라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드라이빙 레인지가 이제부터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역시 이 피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레벨 2 홈 차저, 그러니까 집밥인데 레벨 2, 그러니까 트리클 차저, 그러니까 100V, 미국 같은 경우는 110V죠. 그게 아니라 조금 빠른
레벨 2 차지만 있어도 해피하다라는 얘기가 이 논문의 결론이고, 여기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 설베이를 했고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이런 것들도 했는데, 아무래도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은 집에다가 레벨 2 차지를 설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퍼블릭 차저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차저를 계속, 슈퍼 차저는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되고, 지금 이 논문의 기조는 대부분 레벨 1으로 지금 사람들이 심지어 차징하는 사람도 많은데, 좀 레벨 2 차저를 늘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볼트가 이제 차를 사면 집에 레벨 2 차저를 껴주겠다.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밥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냥 낮은 차저보다는 좀 빠른, 그리고 당연히 일하는데 자기 직장에 레벨 2 차저가 있으면 더 좋지만, 지금 보면은 만만치 않게 아직은 직장에서 그렇게 보급률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집이든 직장이든 레벨 2 차저가 있으면은 상당 부분 도움된다 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선호도, 이런 것도 봐서 참 재밌었고요. 또 차징 하니까 아까 그런 이제 별로 돈이 안 든다라는 유진데, 지금 미국 동부 쪽에 이 파이프가 지금 해킹 당해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복구됐습니다. 근데 복구됐지만 지금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갤런당 7불을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1갤런은 3.785리터입니다. 4리터 좀 안 되죠. 근데 원래 보통 지금 근데 원자재 값이 워낙 뛰기 때문에 지금 가스 가격도 굉장히 올랐거든요. 이 가솔린 가격도. 그래서 지금 3불에 육박했는데,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벤츠를 갖고 있을 때는, 이게 모델 3랑 벤츠를 갖고 있을 때는 이 기름값을 이제 항상 그래도 체크를 했고, 전기차를 운영하면서 내가 얼만큼 득을 보나 이걸 자꾸 비교하다 봤는데, 최근엔 저는 이제 테슬라 차량만 2대만 운영하다 보니까 가스 프라이스는 전혀 쳐다도 안 보거든요. 요즘 보면은 지금 트위터에 이렇게 7불짜리 보여주고, 뉴스들 보면 막 줄 서서 기름 넣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전기차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딴 세상 얘기 같습니다. 근데 7불이면 미국에서, 물론 한국 분들은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게 그렇게 비싼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은 저 3불도 지금 비싸다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1리터당 1달러가 안 하는 거니까 좀 미국이 기름값이 싼 편이죠. 근데 이제 7불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더 사재기까지 이제 겹쳐져서, 버지니아가 아마 재고가 제가 알기로는 한 4-50%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요 지역이, 특히 버지니아 지역이 더 난리인 것 같은데, 그 재고 문제로. 그렇지만 이제 금방 해결이 되겠죠. 지금 정상 가동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혹시나 이런 아포칼립스, 막 기름이 끊기거나 이러면은 필수적으로 요런 영향으로, 물론 이제 전기차가 더 싸긴 하지만 운영 비용이, 그래도 이런 재난 사태에 대비해서 집집마다 전기차 한 대씩 갖는 것도, 뭐 전기차를 워낙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그거 나쁘지 않을까라는, 그냥 이건 농담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도 한번. 다른 이야기로는 모델 S가 이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계속 이제 테스트하는 게 계속 이제 눈에 띄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모델 S 이제 플레드 뒤에 이런 윙이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예전에 2019년에 유로브링크에서 이제 테스트했을 때 이런 정말 큰 윙.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프로덕션 카에는 그게 이제 안 달릴 거라 그랬는데, 이거 프로덕션 같이 보이죠, 지금. 물론 이것도 테스트 차량이니까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윙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플레드 플러스는 미국 기준으로 60마일까지 가속하는데 2초가 안 걸립니다. 어제 보여드렸죠. 뭐 부가티 시론 이런 애들 이제 그냥 다 발라버리는. 그리고 뭐 리막은 뭐 그거는 알고 보니까 2인승 스포츠카에 굉장히 좁고 소량 생산한 차인데 거의 뭐 거기에 필적할 정도니까, 그 정도의 강력한 파워를 내면서 접지력을 올리려면, 그리고 기존에 지금 테슬라 차량들은 아무래도 전기차가 후방 가속에 좀 불리한데, 지금 플레드 플러스는 최고 속도 굉장히 높거든요. 슈퍼카 진짜 부럽지 않을 정도 굉장히 높은데, 그랬을 때 이제 접지력을 올리려면 결국 윙을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플레드의 성능을 좀 뒷받침되려면은 윙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늘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근데 요즘 이렇게 말하는 게 바뀌는 거는 뭐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
뭐 코인에 비하면은 이건 너무 양반이라서. 그렇지만 잘하면 뒤에 큰 윙이 이제 이런 가변 윙이 달려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제 그런 텍사스에서 이런 텍스 얘기 뭐 댓글에서는 이제 생각보다 미국의 기름이 이게 주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는 기름에 뭐 미국 기준으로 한국에 비하면 너무 우스운 텍스 레이시지만 기름을 넣는데 이제 텍스가 있는데 전기차에는 별로 텍스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 텍사스에서도 차에 좀 세금을 물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는 게 아직은 전기차가 보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세금적 이득을 줘야지 아직 이런 전기차에 텍스를 붙인다는 게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그렇게 보급되지도 않았는데. 일론 머스크 역시도 자꾸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그 좀 미시건이랑 지금 텍사스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위주거나 기름이 많은 주에서 지금 이런 반대적인 움직임이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카본 텍스도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바이든 정부는 뿌린 돈을 세금으로 거두려는 모습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참에 카본 텍스 만들어라. 나쁘지 않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존 정유업체라든지 자동차 회사들의 반발이 크겠지만 과연 미국에서도 이 카본 텍스가 신설될지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신설되면 당연히 최대 수혜자는 테슬라겠죠. 자, 마지막으로 경쟁사들은 특히 이제 LG나 GM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UAW가 이거 노조입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가 결국 그 현재 짓고 있는 LG랑 같이 짓고 있는 배터리 플랜뿐만 아니라 이제 테네시에 세칸 공장을 짓는데 그 두 공장 다 이제 노조화 하겠다라는 걸 이제 대대적으로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격화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런 경쟁사들 역시도 물론 테슬라는 요즘 이 CEO 리스크로 좀 코인 얘기로 좀 매일매일 정말 뉴스가 다이나믹하게 터지는데 정말 이 동네는 확실히 우리가 이런 자동차 업계에 있어서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노조라든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면 테크놀로지부터 해서 하여튼 경쟁사들 지금 노조 문제로 특히 LG도 여기 걸려 있어서 관심 있게 저도 보고 있는데 배터리 많이 만들기 쉽지 않겠다. 이 노조가 결국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배터리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데 과연 GM이 이걸 어떻게 핸들할지 이건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좀 번질 것 같거든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결국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움직임들이 걸림돌이 될 텐데 기존 내연기관들은 지난 토요타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테슬라는 CEO 리스크가 좀 보이지만 다른 회사 대비해서 여전히 전기차를 잘 꾸준히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고 공장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잡음 정도지 뭐 본업을 전혀 버리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의 그런 비판을 하고 계신데 본업은 여전히 꾸준히 잘 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